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용역 노동자는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노동자 등을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민간 위탁 노동자는 인건비 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 전체나 특정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 보시면 중기부가 조달청에 제출한 고객센터 제안 요청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약 55억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인력 구성인데요. 운영 인력 71명, 단기 20명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고정 자산 항목을 보면 컴퓨터, 모니터, 상담 전화기, 음향시설 등 자산명, 수량 취득 일자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용역 계약일까요? 민간 위탁 계약일까요? 바로 비교해서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언뜻 듭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노동자 등을 정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용역이고요.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을 때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 화면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보시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 및 채용 노동자 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이므로 용역 계약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고객센터를 2018년도에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같은 조건을 가진 고객센터에 똑같이 중기부 산하기관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여기는 그럼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도? 다시 처음부터 따져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아마 기관별로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가 없겠죠. 중기부 1357 고객센터는 1단계 용역 계약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8년에는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해당 계약을 3단계 민간 위탁 계약이라고 보고 민간 위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잘못 분류된 것 같은데요. 둘이 같은 상황인데 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이랑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과정이 심의위원회 검토도 거치고 또 콜센터 상담사들의 또 의견도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고용부의 TF회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했다든가 고의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에서 어떤 여지가 끼어들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노동자들을 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는 민간 위탁이라고 하고요. 그냥 사례가 딱 가이드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민간 위탁 계약으로 제가 시간이 끝나서 네네. 민간 위탁 계약으로 지금 잘못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챙겨주셔야 이야기 됩니다. 들어보고 있어요.